오늘은 네 번째 영상으로 서핑 영상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Mistake of will change your surfing from beginner to advanced 86번째 전데이 글라이드. 음.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AI를 돌려서 얻은 콘텐츠가 바로 그겁니다.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 리뷰를 할 건데요. 아, 자, 서핑의 시작은 팝업이다. 패들보드 서핑이야. 팝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서핑 기준 롱보드도 있고 스포드도 없고 팝업 또는 테이크오프라는 아,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음, 서핑이 시작이 됩니다. 팝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핑의 어떤 흐름 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완전 초보 처음 타는 사람은 균형 잡고 시선을 앞으로 하고 팝업을 하면 바로 앞을 보고 가는 거고 아주 프로페셔널하다 그러면은 팝업과 동시에 퍼포먼스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팝업 동작이 단순하진 않다. 테이크오프, 팝업 같은 얘기입니다. 파도 읽기, 포지셔닝, 패들링, 밸런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팝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왜 팝업이 중요하냐면 아, 팝업에 대해서 파도에 따라서 팝업의 어떤 자세를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얘기 같고 팝업의 자세는 수준에 따라서 원하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 바꿔야 된다. 보드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숏보드는 컨트롤이 쉬운데 반해 롱보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팝업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자세로 남아있다. 팝업의 자세가 너무 고정돼 있다. 팝업의 자세는 고정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팝업할 때의 자세가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속도가 나오고 파도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꼬리에 무게를 실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테일에 무게를 싣는다라는 건 회전력을 준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하자마자 내가 보드를 돌려야 되는데 충분히 돌리면 숏보드도 그렇고 롱보드도 그렇고 다음 퍼포먼스가 빨라집니다. 근데 그게 늦으면 내가 돌리려고 하는데 이미 아, 파도를 탄 테이크오프 순간 돌리는 순간까지 만약에 이게 아, 한 3, 2초, 2초 걸렸다. 1초, 2초, 3초 걸렸다. 그럼 3초 걸렸으면은 파도는 보통 1초에 한 5m 정도 간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뭐 100m를 우리가 보통 20초에 뛴다 그러면 어, 1초에 5m 간 거나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도는
1초에 5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벌써 3초 안에 15m가 그냥 휙 가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퍼포먼스나 중급 이상의 서퍼라면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15m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는 그 각도에 따라서 20m를 갈 수도 있고 더 퍼포먼스를 했을 경우에는 30m를 갈 수도 있다.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3초를 줄이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1초 만에 그 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0m 구간을, 15m에서 10m 구간을, 파도해가 가는 10m 구간을 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더 서핑을 재밌게 하면서 로깅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카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가면서 어, 탈 수 있는 거죠. 더 길게. 보디 앞부분이 들리지 않고. 보디 앞부분이 들려야 마찰력이 줄고 회전력이 생긴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쏠리면은 노즈가 처박힌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 이거는 팝업은 단계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이 고정되면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단계별로 하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지식, 서핑을 체험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상관이 없겠지만 서핑을 제대로 하려고 차근차근 배우는 단계라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가 있을 때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변화를 상상을 해 가면서 해야 훨씬 더 좋다. 파도에 따라 파법을 조절하자. 기술이 향상될수록 파법도 파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초보가 파도에 따라 파법을 조절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자. 예. 꼬리 쪽에 무게 중심을 실어 파도의 경사에 맞게 대응 가능한다. 몸을 작게 유지하고 코를 활용해 중심을 잡는다. 파도 읽기 연습. 강사진 파도에서는 꼬리 쪽의 무게가 100명이다. 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경사진 세션은 피하게 된다. 경사진 세션에서 약간 틀어서 팝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의 어깨, 평평한 부분만 누르게 됩니다. 어, 과감하게 패들아웃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부서지는 파도라면 조금 일찍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발전이 느려지고 포켓 안에서 서핑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피크에서 도전한다. 뭐 이런 거는 보드 꼬리는 회전과 컨트롤의 핵심이다. 하복을 너무 중앙에서 하게 되면 레일이 너무 많이 물에 닿고 그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추진력을 가진 상태에서 테일을 사용하는 거는 좋다. 하지만 추진력이 없는데 테일을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꼬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서 턴이 어렵다. 회전, 서빙, 카빙, 방향 전환 등 모든 동작은 팝업 위치에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팝업과 동시에 자세를 잘 잡으면 아, 아주 빠르게 그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실전 팁 연습. 육지에서 연습하기, 천천히 꼬리 중심 팝업 연습. 음. 자기 영상 찍기, 팝업지 발의 위치 확인, 영사진 파도 연습, 더 타이트한 세션에서 시도해보기. 이것도 육지에서 연습할 때 보드를 기울여 놓고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팝업 연습을 해가면서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해서 이게 팝업을 할 때의 몸의 동작을 보면 상당히 많이 휘어집니다.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허리 쪽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요추 부분 쪽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도 해가면서 자신의 몸의 어떤 몸이 과, 과격한
그런 어떤 동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핑을 자기가 즐겨서 하다가도 서핑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보가 너무 그 파도가 스티프 아주 경사면이 심한데 거기서 막 테이크오프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아, 허리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 허리가 눌려서 그 신경 촉수가 이렇게 안 흘러서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브스케이트 활용하기, 꼬리의 무게 감각 키우기. 이거 퀵턴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퀵턴 연습을 하는데, 좀 서브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도 이제는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일이 아닌 꼬리의 집중, 컨트롤력 극대화. 화법은 단순히 일어서는 동작이 아닙니다. 좋은 라인, 속도, 기술 발전이 시작점이에요. 편집자도 언제나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고정, 반복, 동기나 여러분의 방법은 A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크리티컬 세션이 팝업 프로처럼 서핑하라. 팝업은 서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가파르고 빠르게 말려 들어오는 크리티컬 세션에서 테이크오프 같은 얘기가 하나님 많은 속도를 너무 드립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컨트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지요? 크리티컬 세션이라는 거는 파워가 있는 존을 얘기하겠죠. 더 가파르고 속도감 있는 세션에 진입할 때 아무 데서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아무 데서나 일어나면 노즈 다이빙, 턴을 못해서 세션을 놓친다. 발이 엉뚱한 위치에 착지해서 흔들린다. 충분한 연습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바로 턴할 수 있는 자세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만약에 테이크오프 동시에 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쳐 박힌다. 그냥 쳐 박혀서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그 더 큰 파도면은 떨어지면서도 턴을 했을 때는 왜 쳐박히지 않냐? 보드가 파도에 면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경사각을 이루면은 각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 속도가 붙어서 그 파도를 계속해서 파도와 평행을 유지하면서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죠. 자,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균형, 호흡, 그다음에 속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속도에 적응이 안 돼 있으면 넘어지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속도보다 사실은 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여유가 있어야 퍼포먼스를 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속도를 높이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높여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파도 라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뭘 하든 가빙을 하든 컷백을 하든 로깅을 하든 어쨌든 속도가 관건이다. 총알처럼 튀어나가야 된다. 그럼 속도를 총알처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패들링 속도,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보드의 마찰. 예를 들어서 트리밍을 하지 않고 속도를 낸다. 그 어려운 얘기다. 만약에 그 나는 스트링거에 정확히 위치해 가면서 보드의 그 수면 장력을 다 받아가면서 속도가 나질 않는다. 그래서 서핑 속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보드의 한쪽이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물에 수면 마찰이 없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안쪽 레일을 즉시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턴에 들어간다. 패들 단계의 보드를 강하게 비틀거나 해본 쪽으로 직진할 거나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자세를 다시 조정해서 속도 손실, 웨이브의 핵심 구간을 놓친 컨트롤을 잃고 넘어짐. 가 빠른 움직임, 빠른 터닝. 이거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자기가 하다 보면은. 그렇게. 패들보드 서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파도를 잡았다. 잡아서 속도가 나는 순간에 힘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힘을 위해서 방향을 온몸을 사용해서 방향을 터닝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파도 라인에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업앤다운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속도를 더 내야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한 번이기에 발을 제대로 놓고 바로 움직여야 된다.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입상 연습을 잘해라. 파도 균형 속도 연습이 어렵다. 하루에 10회, 20회씩 반복. 평평한 바닥에 패드의 자세를 눕기. 빠르게 파고파며 뒷발을 테일 쪽, 안쪽 레일 가까이에 잡지. 뒷발을 테일 쪽, 안쪽 레일 가까이에 잡지. 음, 이거는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론트로 간다 그러면은 레귤러가 프론트로 간다 그러면은 음, 뒤쪽에 아니 앞쪽으로 안쪽으로 만약에 레귤러가 백으로 간다 그러면 레일이 그것도 안쪽이면 하지만 방향이 달라진다. 좌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안쪽이라는 거는 뭐냐면 파도의 면 안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앞발은 사선으로 앞으로 낮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서 일단 속도를 잡고 가서 확인을 다시 영상 찍어서 바로 위치하고 영상 테일에 체중을 싣는 게 핵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의 무게를 테일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노즈 다이빙이 방지되고 노즈를 들어 올려 안정된 드롭이 되고 턴이 부드럽고 정확해진다. 테일 쪽에 이건 파도가 어느 정도 여기 크리티컬 파도라고 했는데 파도가 어느 정도 클 때 얘기입니다. 파도가 작을 때 뭐는 어쨌든 어, 실제 파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덕분에 뒷발 쪽으로 수중을 쉽게 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육상 연습에는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크리티컬 팝업, 뒷발은 테일 근처, 앞발은 약간 대각선, 체중은 뒤쪽으로 레일을 즉시 사용, 바로 턴에 진입할 수 있는 자세로 일어서 끝. 오픈 체스트 하라는 얘기는 다음 단계. 팝업 100번 육상 연습, 서핑 영상 분석, 파도 진입 시 시각 분량, 반복, 반복, 또 반복. 크리티컬 팝업 완성편, 뒷발 우측, 레일 체중 이동. 팝업 열심만 세팅하면 바로 다음. 어디에 체중을 실느냐, 얼마나 실느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체중, 뒷발을지 안쪽을 체중을 유지하는 팝업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체중을 뒷발에만 실어버립니다. 보디 노즈가 너무 들림, 보디 노즈가 뒷발에 엄청난 드래그 발생, 브레이크가 걸린다. 보디가 멈추고 턴을 할 기회조차 사라짐. 바로 패드에서 떨어지거나 헛들을 잃고 실패. 아하, 안쪽 레일. 이렇게 뒷발, 안쪽 레일에도 체중을 분산해야 뒤에만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레일 쪽에도 힘을 줘서 간다. 로드가 들리는 현상 방지. 살짝 눌러준다는 얘기죠. 결국. 보디 레일이 자연스럽게 파동면을 그리며 진입. 눌러주면은 레일이 붙으면서 반대쪽 레일이 떠버리는 현상. 이렇게 하면은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속도가 붙으니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마찰이 적으니까. 몸은, 체중은 또
필요한 만큼 이거 시선은 앞.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선은 앞을 봐야 한다. 이거는 처음 서핑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 처음에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면, 아주 서핑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시선이 신경 쓰이는 곳 아닌 다른 곳을 볼 정도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 팝업을 할 때 내 발의 위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이미 내 시선을 그 발에 빼앗기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의 위치는 신경을 안 쓸 정도. 몸이 위치는, 그러니까 뭐, 그 보드 자체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움직이고 싶은 라인을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서핑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선을 부어가면서, 그러니까 내 보드 보고 시선을 앞을 보고 이러다 보면 사고 난다. 왜냐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서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 모든 서핑 자세에 내 시선은 없어야 되고, 내 시선은 내가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지, 나의 뒤에서 누군가가 서핑 파도를 타려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볼 정도로 시선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렇게 시선이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나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거 교정이 어렵다. 그래서 초보일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시선. 작업 자세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 바로 시선 조정. 근데 중요한 거는 초보일 때는 어차피 내가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시선이 내 보드나 그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연습을 통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연습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앞을 안 보면 안 돼. 앞을 봐야 된다. 항상 자신이 향할 방향, 즉 파도 라인을 보라. 가능하면 팝업 전에 한번 미리 확인하고 팝업 후에는 계속 그 세션을 향해 시선을 유지한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 작은 차이가 예측 반응 속도를 완전히 바꾼다. 왜냐하면 몸이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 시선이 움직이고 그 시선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은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팝업 하나로 서핑 점수를 바꾼다. 이 팝업 방식은 단순히 일어날 기술이 아니라 서핑 점수를 시작됩니다. 내가 파도 위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어떻게 빠르게 크리티컬 위치에 진입할 것인지, 어떤 선을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 등등등 모두 파복 자세와 체중 분배가 시작된다. 크리티컬 뒷발 위치 체크, 테일 안쪽 레일, 낮은 자세 유지. 오케이. 체중은 앞에서 시작해 천천히 뒤로. 이것을 리뷰를 한 다음에 물론 영상을 보고 실제 실내에서 이제 한번 테이크 오프, 팝업 연습을 하면서 이 리뷰한 내용을 감안한 훈련을 병행하면 좋다. 기성 연습. 팝업과 동시에 어디를 바라보는지 반복 훈련. 그다음에 바닷가 연습에서는 작은 파도에서 시도, 영상 촬영 피드백 필수. 이번 연습은 제 세팅이 한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이에요. 다시 기초를 돌아가서 크리티컬 팝을 집중적으로 하던 웨이브에서 템포를 바로 진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팝업 마스터 실전 리뷰 하고요. 파도 컨디션이 복잡한 날에 테이크 오프 연습하기 좋다. 다양한 파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로드라이딩을 위한 테이크오프. 자, 두 번의 동작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의 동작만으로도 로드라이딩이 가능하다. 랭파이브 기준. 두 번이 아니라면 네 번이 되는 거예요. 짝수가 됩니다. 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테이크오프, 페이드 테이크오프. 회전력을 갖고 하는 테이크오프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 반대로 해서 더 깊게 레일을 파고들면서 차고 올라오는 자, 방법. 프로 회전력을 갖는다. 페이드 테이크오프. 페이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거는 왼쪽인데 오른쪽 방향으로 테이크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오른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오른쪽으로 가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테이크오프 하면서 바로 회전을 걸어버리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이 걸리면서 보드가 이제 그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크리티컬 포인트로 들어와서 더 나은 속도를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어,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거하고 조금 더 부릉부릉부릉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가 출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부드럽게 들어간다. 테일 체중만 싣는 테이크오프. 테일을 강하게 밟고 스톨. 스톨이라는 게 회전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쪽으로 워킹. 보드 중간에서 팝업한다라는 건 몸무게가 앞에 있게 되니까 속도를 빨리 내거나 할 때, 아니면은 어, 내가 회전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러면 앞쪽까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로깅을 두 번만 하면 되니까. 내 몸으로 보드를 기울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넘어지지 않을 정도라면 속도 압도가 중요하고 컨디션이 어려울수록 테이크오프 정도하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팝업 스타일. 그래서 파도가 거칠 때 팝업을 연습하라. 포지션 조절이 서핑 기술이다. 끝났나? 끝났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